네, 평산아빠 프리뷰 제 19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리뷰는 메인 이벤트인 조지 알도와 맥스 할로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패더급 통합 타이틀전이고요. 뭐, 알도가 이긴다면은 패더급을 예전 상태로 돌리는 거죠. 맥그리거 시대 이전 시절 상태로 돌리는 거고, 어, 할로웨이가 이긴다면은 패더급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겠죠. 알도는 만약에 진다면은 글쎄요, 패더급에 계속 잔류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잔류보다는 라이트급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포스트 맥그리거 시대의 새로운 왕자는 누가 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프로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필에서 눈에 띄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키 차이인데요. 키가 4인치 맥스 할로웨이가 더 크죠.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리치는 알도가 1인치가 길죠. 맥스 할로웨이가 키에 비해서 굉장히 리치가 짧은 편이고요. 이런 점이 약간은 이번 경기, 다른 경기에서는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단점인데 알도를 상대로는 이번 리치의 핸드캡 이게 약간은 더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예. 어, 잠깐 얘기하자면은 알도와 정찬성 선수의 대결에서 정찬성 선수가 알도에게 효과적이었던 공격은 오버핸드 라이트였어요. 그 오버핸드 라이트를 알도와 정면에서 잔페인트를 쓰면서 정면에서 대결을 해주면서 수싸움을 하면서 오버핸드 라이트를 날려버리니까 알도는 원래 거리 싸움도 잘하고 뒤로 잘 빠지는데 그리고 존 존스식의 그 테이크다운이 아니고 타격 디펜스가 있어요. 앞손을 쭉 내밀고 백스텝을 밟으면서 뒷손으로는 자신의 앞면을 커버하는. 그런데 이 앞손을 대부분은 그 알도가 백스텝이 굉장히 빠르고 반응 속도 빠르고 앞손으로 딱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알도 앞면까지 안 오는데 정찬성은 리치가 또 원래 리치가 긴데 키에 비해서 엄청 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알도가 아니 정찬성의 오버핸드 라이트가 알도의 앞손을 타고 넘어와 버렸는데 할로웨이는 그러기에는 좀 리치가 짧은 감이 있죠. 예. 아무튼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예. 하지만 역시나 레그 리치는 2인치가 맥스 할로웨이가 깁니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맥스 할로웨이는 사실 바디킥으로 알도를 두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레그 리치가 아무래도 유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스탯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스탯에서 뭐 눈에 띄는 건 사실은 이 선수들이 너무 정상급의 선수들이라서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건 없고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죠? 이렇게 분당 유효타 수가 좋은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아요. 맥스 할로웨이는 5.67이에요. 그만큼 상대를 타격으로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사실 맥스 할로웨이가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때린다. 예, 이런 얘기도 되고요. 가볍게 많이 때리죠. 예. 원래 할로웨이가 야금야금 잠식형이죠. 잡매를 때려가지고 상대의 컨디션을 데미지를 주고 나중에 피니시 시키는 스타일이죠.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알도의 근데 타격 디펜스 능력이에요. 보시면은 어, 분당 타격 허용수도 2.09로 거의 탑 레벨이고요. 또 타격 디펜스율이 71.7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놓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나 70%를 넘는 선수를 내가 본 기억이 잘 없는데요. 아무튼 굉장한 수치입니다. 알도의 타격 회피 능력은 이렇게 스탯으로도 드러나네요. 네. 뭐 두 선수 테이크다운 다 스탠딩에 치중하는 선수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이 평균 경기당 1이 안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테이크다운 성공률은 굉장히 높네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테이크다운 디펜스도 두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알도는 사실 이제 알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선수가 있긴 한가 싶기도 해요. 예. 한데 맥스 할로웨이가 요즘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그런 부분이 알도의 플랜 B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만약에 알도가 경기가 안 풀려서 플랜 B로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을 때 그거를 맥스 할로웨이가 막는다면 알도는 잘못하면 피니시까지도 당할 수 있을 뭐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예, 뭐 아니 잘 안 풀렸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스타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제 알도는 역시나 스트라이킹 비율이 높고요. 테이크다운, 아까 스텔스 본 것처럼 테이크다운이나 서브미션 비율은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네. 썸머리는 베리 스트롱 그라운드 게임. 원래 알도는 주짓수가 좋은 선수죠. 예. 근데 타격이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도는 사실은 클래스라는 게 어떤 맥스 할로에는 그냥 평범한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가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을 통해서 그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은 알도는 원래 타고난 그런 싸움꾼 기질이 있고 그 운동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또 그 끝까지 간 뭐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짓수를 하던 선수인데 그래서 베리 스트롱 그라운드 게임이라는 썸머리가 있죠. 예, 근데 너가우 파워 뭐도 있고 스태미나 글쎄 스태미나 부분은 뭐 그렇게 탑레벨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게 좀 4라운드는 사실 내가 라운드를 잃을 각오를 하고 쉬죠. 한 라운드 4라운드 되면 전략적으로 한 초반 4라운드 2분 정도는 거의 이렇게 수비적으로만 나가죠. 아무튼 그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카디오의 약점을 어, 보충하는 알도입니다. 뭐 알도 하면 레그킥을 빼놓을 수도 없고요. 예. 자, 그러면 디테일한 스타일로 넘어가 보면요. 역시나 스탠딩 비율이 타격에서 스탠딩 비율이 82%고요. 뭐 성공률은 43%로 뭐 인상적이진 않네요. 예. 그리고 테이크다운 성공률 72%. 예, 뭐 근데 생각해 보면 알도가 경기 수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뭐 지금 13번의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기도 하네요. 사실 알도는 테이크다운 능력은 굉장히 좋은 선수죠. 예. 라마스를 클린치해서 그대로 테이크다운 시킨 게 또 알도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서브미션 3번. 역시나 원래 이제 주짓수 백본, 주짓수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패스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한 테이크다운 디펜스, 뭐 스트라이킹 디펜스 모두 좋네요. 예. 자, 그러면 할로웨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웨이도 뭐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비율이 테이크다운 비율이 알도보다 좀 더 적고 서브미션 시도가 알도보다 조금 더 많네요. 예. 실제로 할로웨이는 서브미션으로 스완슨을 이렇게 RNC로 잡기도 했죠. 피니시 시키기도 했죠. 뭐 썸머리는 스트라이킹, 하트, 카디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찬가지예요. 맥스 할로웨이가 카디오가 좋은지 진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카디오 머신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그의 진짜 카디오가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맥스 할로웨이의 디테일한 스타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할로웨이도 네, 알도와 비슷하게 스탠딩 비율이 78%고 역시나 43%의 스트라이킹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뭐 테이크다운 많이 안 했는데 5번 중에 4번 성공했네요.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브미션에서는 알도보다 조금 더 시도가 많고 패스도 14번으로 굉장히 많고 있죠. 예. 뭐 그냥 알도와 비슷하네요.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비하인드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는 그다지 뭐 트래시 토크는 많이 안 했고요. 예, 그냥 한마디씩 했는데 알도는 맥스 할로웨이는 단지 또 한 명의 도전자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자신이 어, 예전에 계속 해왔던 것처럼 승리할 거다라는 식으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맥스 할로웨이는 사람들이 나를 패더급의 미래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나는 패더급의 현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어떤 트래시 토크 같은 거를 하나 얘기하자면은 예전에 뭐 맥스 할로웨이가 그 조제 알도를 왈도라고 불렀죠. 왈도. 웨어리스 알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서 그러니까 맨날 도망가고 알도 어디 갔냐 뭐 이런 식으로 왈도라고 좀 비아냥거리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팬 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FC 판타지 게임은요, 오, 맥스 할로웨이가 오히려 51%로 탑독이네요. 더 많이 이긴다고 이렇게 선택한 그 팬들이 많네요. 예, 약간 의외입니다. 그래도 뭐 그냥 이건 50대 50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선수는 역시나 판정으로 갈 확률이 많다. 뭐 이렇게 다 예상하고 있고요. 테폴로지의 팬 예상은 알도가 56, 할로웨이가 44%를 차지하고 있네요. 역시나 여기서도
이렇게 판정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50도 50이겠죠. 토박사들의 배당률을 살펴보면은요, 파이브다임스라는 여기 파이브다임스라는 배당 업체, 베팅 업체에서 뽑은 거는 마이너스, 현재 제가 이걸 만드는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110 두 선수가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지표에서 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50도 50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 배당률의 추이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알도는 마이너스 130에서 마이너스 110로 승률이 조금 떨어졌고, 맥스왈로에는 플러스 배당에서 마이너스 배당으로 승률이 많이 조금 올랐죠. 그런데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아까는 파이브 그 다임에선 그랬고, 근데 여러 가지 쪽에서 보면은 조금 흐려지네요. 이렇게 알도 쪽이 더 이렇게 탑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도는 다 마이너스 배당인데 맥스왈로에는 플러스 배당인 게 몇 개 있죠. 약간, 그러니까 배당률 쪽에서는 약간 알도가 아주 근사한 차이의 탑독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서는요, 맥스 할로웨이의 타격의 장점, 그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런 장점과 단점을 비추어서 알도와의 타격 상승이 어떻게 될지. 사실 뭐 이렇게 레슬링이나 그라운드 측면에서는 그렇게 분석할 게 없고, 사실 이 두 선수는 타격에서 맞붙을 거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만약에 이게 타격이 아니고 플랜 B 싸움이 돼서, 플랜 B는 사실 할로윈은 없기 때문에 플랜 B를 하게 된다면은 알도 갈 것 같은데, 알도의 플랜 B, 즉 테이크다운 전략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알도가 많이 밀리는 게임이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옵션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또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요즘 맥스 할로웨이가 워낙 테이크다운 디펜스나 이렇게 테이크다운을 시키면서 길로틴 잡거나 이스케이프 능력도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글쎄요, 알로의 체력이 쭉 저하시키면서 오히려 피니시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타격이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맥스 할로웨이 타격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GIF를 보면서 한번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해야 될 건, 맥스 할로웨이의 타격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맥스 할로웨이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거리 조절 능력이 좋죠. 굉장히 원거리를 잡고 스텝이 좋고 기 때문에 거리 조절 능력이 좋고요. 그 거리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거리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타격 작업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진짜 이 선수가 좋은 거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그 상대를 읽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로비라울라를 연상시킬 정도의 상대의 각을 점유하고 치는 그런 기술들도 되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타격가고, 타격에 대한 테크닉 자체가 굉장히 그 탑 레벨이죠. 그냥 뭐 이런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뭐 단중 거리에서 그냥 맞불을 놔도 사실은 웬만한 선수는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테크니션이죠. 거기다가 스위칭이 요즘은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킥과 펀치의 조화가 역시 테크니션답게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런 기본 얼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스 할로웨이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끌어들여서 상대를 끌어들여 갖고 답답하게 만들어서, 거리 싸움에서 이기면서 답답하게 만들어서 상대를 끌어들였을 때, 상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앞발이 들어와서 중심이 앞으로 이전돼서 뒤로 백스텝을 못 밟는 순간, 이 순간의 타이밍을 읽어서 딱 기습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맥스 할로웨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거는요, 이렇게, 이게 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서 발 모양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는데, 각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죠. 이런 각 먹는 능력도 굉장히 좋은 맥스 할로웨이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거는요, 이건 뭐냐면요, 이 맥스 할로웨이가 상대의 그
빈틈을 굉장히 잘 읽는데요. 보면은 이게 잘 안 풀리니까 스완슨이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신의 발도 손도 한 번씩 풀어보고 다시 시작하려고 약간은 집중력을 잃은 상태예요. 예. 근데 그 틈을 바로 노려서 예, 들어가서 타격하니까 스완슨이 전혀 대처가 안 되고 있죠. 예. 이런 빈틈을 굉장히 잘 노려요. 이거 외에도 상대가 타격을 미스했을 때 살짝 당연히 타격을 미스하면은 밸런스가 살짝 무너지게 되는데 그 틈을 노려가지고 또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맥스 할로웨이입니다. 자, 이런 맥스 할로웨이의 타격의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맥스 할로웨이의 바디킥의 장점인데 보시면은요. 사실 맥스 할로웨이는 타격으로 상대를 끝내기보다는 그 게임의 리듬을 바꾸는 거는 이 바디킥이에요. 바디킥에서 상대가 충격을 얻으면서 그때부터 리듬이 바뀌면서 할로웨이가 주도권을 잡아가게 되죠. 그 이외에 또 맥스 할로웨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카운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선수는 뭐 테크니션 다그 카운터도 굉장히 좋아요. 예. 들어오는 워낙 그 상대를 읽는 눈이 좋기 때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을 캐치해서 앞손으로 카운터를 하죠. 예. 뭐 카운터로 상대를 피니시 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사실 저지의 느낌이 더 강한데 예, 이 앞선 카운터가 굉장히 강하죠. 정확하게 들어가죠. 네, 여기까지 맥스 할로웨이의 타격의 장점을 봤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맥스 할로웨이 타격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타격의 단점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거는 아까도 계속 눈치챘을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건데 맥스 할로웨이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펀칭 파워, 그러니까 너가웃 파워, 이 원펀치 너가웃 파워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라마스전에 보면은 라마스 다 잡아놓고서나 그거를 피니시를 못 시키니까 워낙 라마스 단단한 라마스잖아요. 라마스가 오히려 그 버티고 있다가 제대로 또 턱에다가 할로웨이 턱에 제대로 강펀치를 또 꽂아 넣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결국 라마스는 쓰러지지 않았죠. 피니시 되지 않았죠. 예. 이런 식으로 너가웃 파워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할로웨이는 조금은 더 외곽에서 돌면서 상대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계속 데미지를 축적시키고 야금야금 잠식해가는 그런 스타일로 자신을 진화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맥스 할로웨이 타격의 단점의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역시 자신이 아까 맥스 할로웨이의 최대의 장점이 최대의 약점이 되는 선수기도 해요. 이 선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리 싸움, 그리고 각 점유, 그리고 타이밍 싸움. 여기서 우위를 점하면서 상대를 야금야금 잠식해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상태를 만났을 때, 그때 굉장히 다시 고전하게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플랜 B가 별로 약하기 때문이죠. 아까처럼 뭐 이 선수가 뭔가 이렇게 오펜스 레슬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렇게 테이크다운 전략으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가웃 파워를 가지고 있어갖고 뭐 잘 견디다가 한 방 제대로 카운터를 꽂으면 이길 수 있는 어떤 펀칭 파워가 있거나 뭐 이게 상대가 경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 코너 맥거리거전에 드러난 거죠. 코너 맥거리거는 예,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길고 묵직한 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손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좋죠. 이런 타격 코너 맥그리거를 상대로 자신보다 오히려 반박자 더 빠르게 타격하고 반박자 더 변칙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오고 묵직하게 들어오는 이런 코너 맥그리거의 압박에 이 선수가 자신의 타이밍을 못 잡고 계속 수비적인 백스텝을 하면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타이밍을 계속 못 잡으면서 어떤 디펜스 모드로만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됐죠. 예, 약간 무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맥스 할로웨이의 이제 세 번째 단점인데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못 잡았을 때는 어떤 그걸 다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펀칭에서 가장 그 단순하고 회수가 빠르고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건 잽이잖아요. 그 잽 능력이 좋은 선수에게는 결국은 좀 이렇게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가. 예, 역시 그런 단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잽에 대한 맥스 할로의 반응을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예, 데니스 버뮤드헤즈는요. 데니스 버뮤드헤즈는 리치도 짧죠.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잽으로 들어오니까 타이밍을 못 잡죠. 잘 대처를 못 하게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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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맥스 할로웨이의 이제 타격의 다른 단점이라면 역시 레그킥에 대한 대처가 조금 아쉬워요. 이 선수가 라마스전에서도 이렇게 뭐 라마스전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시합에서 이 레그킥은 많이 허용하고 있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레그킥에 대해서 이 반응이 나와 레그킥을 찰 때 어떤 캐칭 혹은 카운터 이런 걸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킥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 킥 체크가 안 되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레그킥을 잘 허용하기도 하지만 킥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은 알도전 가장 우려스러운 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GIF를 준비하지 못하는데요. 이 선수는 타격을 중거리에서 잽부터 맞추고 이렇게 압박해서 들어가서 하기보단 그렇게도 잘 하긴 하지만 이렇게 거리 싸움을 통해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거리를 그러니까 스틱 앤 무브라고 하죠. 인앤아웃, 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갑작스럽게 거리를 좁혀서 타격을 하는데요. 거기에 장점이 있는데 이 선수의 장점은 그렇게 상대의 타이밍을 뺏고 각을 전무해서 자신이 먼저 들어가서 타격을 하고 그 상태에서 후속 타율을 그 스탠스가 바뀐 상태에서의 후속 타 연결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후속타를 대부분의 선수들은요 이 상황에서 내가 타이밍을 뺏겼고 내 타격거리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 매서운 할로웨이의 그 컴비네이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처가 잘 안 되고 수비하거나 그 내 타격의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때는 할로웨이도 어쩔 수 없이 양손이 계속해서 펀치가 연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면이 비어요. 그 앞면이 비고 특히나 상대의 앞손 훅 궤도에서 앞면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단점도 가지고 있는 할로웨이입니다. 이 단점을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선수는 사실 굉장히 적죠. 예. 이런 앞선후 카운터를 굉장히 이 체급을 잘 써주는 선수는 불행하게도 조제 알도가 또 이걸 잘하죠. 예. 그리고 컵스 한슨도 잘하죠. 예. 근데 컵스 한슨에게도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노출이 매우 위험한 부분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단점이라고 하면은 펀치 교환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펀치 교환을 못한다기보다는 거기서 펀치 교환을 통해서 상대가 쓰러지질 않으니까 예, 그래서 펀치 교환을 할 때는 가장 앞면이 열리는 순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얻어맞기도 합니다. 예, 맥스 할로의 타격의 단점은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조제 알도와의 타격 상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할로웨이는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를 너무 넘나들면서 잘 쓰기 때문에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를 구분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소독스 스탠스일 때를 먼저 얘기할 텐데요. 우선 제일 먼저는 어, 알도는 상당히 빈틈이 없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맥스 할로가 오소독스 상태일 때 오프닝을 찾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할로웨이는 사실 상대의 타이밍을 캐치하는 능력, 뭐 거리 조절 능력, 뭐 각을 점유하는 능력 이런 부분, 상대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틈을 타고 들어간 능력,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들어간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 빈틈이 사실은 가장 작은 선수가 조지 알도가 아닌가 싶어요. 예. 조지 알도는 굉장히 자신의 영역을 잘 지키는 선수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하지 않으면서 예, 굉장히 자기 빈틈 없이 이렇게 타격에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정면에 서서 어떤 오프닝을 내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알도는 최고 레벨이 타격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선제 공격 옵션, 뭐 원투의 빠르기라든지 어떤 컨비네이션들 위력이 굉장히 좋죠. 예. 상대의 또 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타이밍을 읽어내는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고요. 또 카운터 역시도 엄청나게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맥스 할로웨이는 이렇게
레슬링, 플랜 B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알도가 좀 더 타격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프닝을 찾아내는데 맥스 할로웨이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타이밍을 읽어내지 못하면서 반격을 허용하는 경우가 수가 많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예, 두 번째로 역시나 맥스 할로웨이에게는 아까 이제 레그킥에 대해서 킥캐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디펜스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는데요. 알도 하면 레그킥이죠. 근데 이게 레그킥이 에드가를 상대로 할 때는 좀 레슬링이나 그 테이크다운에 대한 우려가 킥캐칭 됐을 때 뭐 체력에 대한 부담, 그때 내가 그라운드로 갔을 때 체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스로가 좀 레그킥을 자제했었고요. 멘데스전 2차전에는 어, 킥을 차다가 킥 체크가 멘데스가 좋았어요. 그래서 좀 다리가 무리가 오면서 킥을 좀 자제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찬 선수 경우는 정찬 선 워낙 리치가 길고 그 정면에 딱 서가지고 잠페인트를 막 주면서 어떤 그 펀칭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레그킥을 찰 여유가 별로 없었던 알도죠. 근데 이번은 좀 틀리죠. 맥스 할로웨이는 그런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더 알도가 레그킥을 차기 편한 선수일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단 알도는, 자, 이 장면을 보시면요. 엉키는 장면이죠. 뭔가 잘 엉켰을 때 헤드 무브먼트를 보세요. 예. 엉켰을 때 이 헤드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 자신을 잘 디펜스할 수 있는 선수라는 얘기, 상대의 타격에서 뭐 이런 좋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디펜스가 잘 되고 있고요. 예. 역시 아까 얘기한 건데 알도는 굉장히 빠른 원투를 가지고 있죠. 예. 이런 능력, 예. 이걸 좀 비교해 보면요. 다음에 페티스가 맥스 할로웨이에게 치는 원투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예, 좀 확연한 차이가 있죠. 예. 과연 맥스 할로웨이가 알도의 원투에 대해서도 저렇게 카운터로 대응할 수 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구심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알도는 좋은 카운터를 또 굉장히 좋은 카운터를 가지고 있죠. 예. 이런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들어오기가 맥스 할로웨이가 쉽게 타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하지만 알도는, 예, 이렇게 바디킥에 대해서 사우스포, 그러니까 이제 사우스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포 상태일 때에 어떤 그 바디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바디킥을 잘 허용해요. 이렇게 좀 그 이 오른손 가드가 앞면 쪽에 좀 조금 더 치중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앞손은 차고 킥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 알도가 보시면 발이 보시면 내 영역을 지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도가 많이 팍 스텝을 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킥에 대해서 킥을 굉장히 잘 차는 할로웨이, 그다음 레그 리치가 더 긴 할로웨이를 상대로 이런 건 좀 허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결국은 저는 이 게임에서는 초반 라운드에 알도가 얼마나 레그킥으로 할로웨이에 데미지를 주느냐, 아니면은 또 맥스 할로웨이가 알도에게 바디킥으로 얼마나 데미지를 주느냐. 그래서 후반 그 알도의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라운드를 얼마나 잘 공략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이 시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예. 자, 계속 자연스럽게 사우스포로 넘어갔는데요. 사우스포에서도 사실은 상성이 그 할로웨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리 조절능력 이 선수도 알도도 굉장히 좋아요. 예. 발이 먹히질 않죠. 잘.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반응 카운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요. 또 볼까요? 각이 먹혔을 때. 이렇게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발이 먹혔을 때 보시면요. 예. 그때 자신이 붙으면서 거리를 딱 좁히면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반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알도는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서 타격하는 능력도 좋고요. 올 때 앞손 커트하고 들어와서 사이드로 빠져서, 예, 이게 반격하는 능력, 예, 이런 능력도 있고요. 알도 특유의 사이드 스텝이죠. 예. 자, 이런 변칙적인 드릴에 알도가 이번에 속았죠. 타이밍이 뺏겼어요. 그때 반응하는 거 보세요. 예,
이 반응 속도, 예, 이런 반응적인 움직임, 그 순간적인 반응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건데요. 좋은 유능한 레그키커들도 보면은 그 내가 자신이 잘 차는 레그킥이 있어요. 어떤 스탠스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도널드 세로니도 레그키커로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도널드 세로니는요 이런 인사이드 레그를 참 못 차는 선수예요. 예. 그래서 사우스포를 상대로 할 때 아웃사이드 좀 이렇게 잽 형식의 아웃사이드 레그킥을 차지 인사이드 레그킥을 못 차는 선수거든요. 근데 알도는 참 대단한 선수인 게 이런 인사이드 레그킥이든 오소독스든 사우스포든 상관없이 레그킥을 너무 강하게 잘 차는 선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거는요. 이 장면인데 이게 뭐 알도의 시그니처 중 하나죠. 이렇게 사이드로 돌아나가는 거. 예. 근데 이게 대부분 맥스 할로웨이가 잘하는 게 이렇게 하면 상대는 이쪽으로 빠지지 않고요. 이쪽으로 더킹하게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더킹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더킹하는 선수를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 선수에 대해서 맥스 할로웨이는 진짜 정확하고 참 잘 공격해요. 정확하게 잘 타격을 집어넣는데 알도도 만약에 이런 반응에 대해서 더킹을 이쪽으로 했다면은 맥스 할로에게 공격을 많이 당할 거예요. 근데 알도는 잘 더킹을 잘 안 해요.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맥스 할로의 장점이 또 이런 부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타격 상승 자체는 좀 제가 너무 알도에 편향되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타격 상승 자체는 맥스 할로웨이가 굉장히 나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부분에서는요, 일단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맥스 할로웨이의 너가웃 파워예요. 너가웃 파워가 너무 펀칭 게임으로 상대를 거의 피니시를 시키지 못한 맥스 할로웨이이기 때문에 그 탑 레벨에 와서요. 알도 역시 내가 좋은 타격을 성공시키더라도 과연 피니시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알도는 맷집이 굉장히 좋고 위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위기관리 능력을 체드 맨데스전에 보여주는데요. 예, 이런 엄청난 어퍼컷을 받고 예, 이후에 다시 예, 이런 엄청 큰 타격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앞으로 들어가서 같이 타격을 하면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죠. 여기서 오히려 예, 큰 펀치를 멘데스에게 카운터를 성공시키면서 오히려 흐름을 바꿔버렸죠. 예, 이런 좋은 맷집과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격에서 좋은 기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뒤집을 만한 그런 타격을 하기에는 좀 파워가 아쉬운 게 맥스 할로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요, 할로웨이의 이제 경험과 카디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경험률 얘기하면은 할로웨이는 3전째 커리어 3전째 마이너 무대에서 한번 5라운드를 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라운드는 이번이 처음이죠. 사실 인생 최대의 경기죠, 이번 시합은. 네. 그럼 5라운드의 경험이 적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카디오 머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 카디오를 보여주지는 못했고, 카디오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5라운드에서 어떤 체력 분배와 어떤 카디오를 보여줄지, 이런 것도 사실은 변수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큰 변수일 수 있는 게, 제가 예상하는 이 경기는 맥스 할로웨이가 이기는 방법은 1, 2라운드에 굉장히 그 막 동물적인 감각으로 싸우는 알도를 상대로 좀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어떤 장기전으로 알도가 컨디션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는 3, 4라운드에 자신의 타이밍 능력, 거리 싸움 능력, 각을 지배하는 능력을 그때부터 발휘가 되면서 역전승하는 그런 플레이 돼야 될 텐데 그때 카디오가 받쳐줘야 될 테고요. 첫째로.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맥스 할로웨이는 젊잖아요. 젊고 패기 넘치고 상승세가 있고 누구든 다 이길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장기전에 냉정한 싸움을 알도를 상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베테랑 상대로 이런 어떤 경험적인 요소 이런 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변수로는 역시 이 경기는 브라질에서 열립니다. 이 브라질에서 열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알도는 감량고에 시달리는 걸로 유명하죠. 감량폭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량에서 오는 어떤 컨디션적인 영향
이런 게 앞으로 감량, 사실 나이가 들면서 감량은 더 힘들어지니까요. 예, 이런 거에 대해 컨디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걸 가장 그런 변수를 줄일 수 있는 건 결국 브라질 자신의 홈에서 싸우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브라질에서 알도가 싸우는 거는 자신에게 어드밴티지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어떤 홈에서 오는 중압감 이런 것 때문에 경기를 망치는 선수들도 많은데, 알도는 이미 브라질에서 많은 메인 이벤터로서 경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중압감에서는 많이 벗어났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맥스 할로웨이가 브라질이라는 적지에 와서 냉정하게, 굉장히 냉정하게 싸워야 되는데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홈 어드밴티지는 알도에게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종합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요, 결국 그 타격의 상승에서는 알도가 좋다고 보여요. 예,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했는데, 알도가 너무 빈틈이 적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을, 상대의 타이밍을 뺏어서 타격하는 할로웨이 입장에서는 알도라는 선수는 굉장히 상성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할로웨이에게 상성이 안 좋은 선수, 타격에서 상성이 안 좋은 선수라고 하면 제일 안 좋은 선수는 코너 맥그리거, 두 번째는 조지 알도라고 생각해요. 코너 맥그리거는 길고 노가웃 파워가 있고 빠르고 타이밍 싸움에서 지지 않고 거리 싸움에서 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즈까지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스피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로웨이가 굉장히 어려운 시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알도는 다행히도 자신보다 작은 선수죠. 그리고 알도는 그 코너 맥그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리치의 어드밴티지나 그걸 통해서 하는 압박,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알도는 자기 영역을 지키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할로웨이가 자신이 오프닝을 찾을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인앤아웃을 통해서 그 코너 맥거리에게 당했던 압박감까지는 알도에게 당하지 않고 다시 재장전의 기회를 계속 찾아가면서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해서 싸울 수 있는,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상대는 알도라고 봅니다. 내가 공격은 못하지만 디펜스는 될 수 있는 그런 시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맥스 할로웨이는 이 경기를 알도의 그런 패턴을 읽고 알도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3, 4라운드,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3, 4라운드에서 자신의 승부를 봐야 되는 시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좋은 거리 능력, 디펜스 능력, 스피드, 스위칭 능력 이런 걸 바탕으로 1, 2라운드를 얼마나 데미지 없이 보내느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알도의 레그킥에 얼마나 안 당하면서 자신의 인앤아웃 스텝을 지킬 수 있느냐, 컨디션을 지킬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보너스로 알도의 컨디션을 얼마나 바디킥으로 그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과연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젊고 경험이 미숙하고 5라운드 경험이 없는 패기 넘치는 젊은이가 경험 많고 노련한 알도를 상태로 그런 냉정함을 보여주면서 그런 스마트한 게임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주목해봐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과연, 그러니까 내가 내 작전 수행 능력으로 장기전으로 와서 3, 4라운드 나의 진검을 꺼내들 때, 나의 무기를 꺼내들 때, 그때 과연 카디오라는 부분이 받쳐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을지, 그런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UFC 212 조지 알도 대 맥스 할로웨이에 대한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